안녕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세계 여행 타이베이 2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AI 좀 써보셨나요? 제가 첫 술에 배부르랴. 한 번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자주 애용하는 저도 굉장히 할 때마다 막힐 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자주 써주시고요. 오늘은 이것만 해결하면 거의 끝납니다. 뭐죠? 호텔과 항공권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텔과 항공권 예약을 해볼 텐데요. 항공권 구매에 나름 꿀팁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얼리버드 프로모션입니다. 3에서 6개월 이전에 구매하면 저렴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저는 얼리버드보다는 좀 더 일정에 여유가 있다 한다면 후반에 보여드릴 4번을 추천드립니다. 기다려보세요. 두 번째는 비수기입니다. 그럼 성수기가 언제일까요? 네? 학생들 방학이죠. 초, 중, 고 대학생들 방학 때 부모님과 함께 여행 많이 하고요. 대학생들은 뭐 성인들끼리 많이 가기 때문에 방학이 지나면 조금 한가해집니다. 하지만 곧 뭐가 있죠? 네. 봄에는 꽃놀이철이 있고요. 5월에는 또 연휴가 있고요. 봄, 설, 추석 이런 때 성수기 때는 좀 피하시는 게 가격적인 면에서도 또 그 여행의 혼잡도를 좀 줄일 수 있어서 우리도 여행 편하게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굉장히 좋은데요. 일정이 여유롭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그 날짜의 앞뒤 날짜로 보면 비행기가 굉장히 가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택이 가능하다면 너무 좋은 초이스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너무 좋아해요. 땡처리. 비행기 표를 3에서 6개월 이전에 끊는 것보다 이때가 더 저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3에서 6개월 이전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기다렸다가 다다다다다 해서 갖고 정말 막 선착순 몇 명 이렇게 광고성 이럴 때 포함해 드시는 분들이 좀 많다고 친다면 아, 나 이런 거 좀 잘 못해 하시는 분들은 나는 대신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 이럴 때 땡처리. 어떨 때? 자, 오늘이라도 비행기가 빈 좌석으로 뜨는 게 좋을까요? 싸게 파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싸게 파는 좌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찾는지 천천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24년 기준입니다. 항공기 보유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제가 찾은 내용이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여기 보이면 158, 81 이 왼쪽에 있는 숫자들이 여객기예요. 그럼 오른쪽에 있는 숫자들은 뭐냐? 아, 이거는 화물기입니다. 이 158은 대한항공 전체 비행기 숫자이기 때문에 132대가 여객기고요. 아시아나는 90대가 있고요. 제주는 41대가 있습니다. 티웨이는 36대, 이스타는 15대, 지니어는 31대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는데 이게 도입 계획인데 아직 계획이 다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항공권을 여러분이 구매하실 때 음, 지연이 많은 항공사가 유독 있어요. 뭐 운영상의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항공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체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큰데 보유 항공기가 많다 그러면 대체가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이 숫자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렇다면 돈도 비슷비슷하고 시간대도 비슷비슷해서 아 그냥 뭐 어느 항공사를 해도 똑같은 상황이다 한다면 저 같으면 이제 요 표를 보고 아, 아무래도 항공기 여유가 많은 저가 항공 중에서는 뭐 제주항공, 티웨이, 이스타, 진에어, 에어부산, 뭐 에어서울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생각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무래도 진에어는 대한항공의 이제 그 같은 계열 회사고 또 에어부산이나 에어서울도 또 대형 항공사에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의 폭에 있어서는 조금 네 저는 선호하는 편입니다. 참고 삼아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스카이 스캐너 여러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익스피디아도 있고요. 오먼도도 있고요. 많아요. 하지만 저는 스카이 스캐너를 추천해 드릴까요? 구글을 추천해 드릴까요? 이거는 다 앱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글, 여러분 쓰시는 구글 앱 검색할 때 쓰는 앱이고요. 스카이스캐너는 어제 알려드렸던, 지난번 1차 때 말씀드렸던 챗 GPT와 같은 앱이에요. 그래서 항공권을 찾을 수 있는 앱인데, 저는 스카이스캐너보다는 구글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가, 스카이스캐너로 찾았을 경우에 스카이스캐너는 중간 관계이기 때문에 A라는 항공사에서 소비자까지 갈 때 스카이스캐너를 통해서 전달하고 소비자한테까지 갑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티몬 사태가 있었죠. 티몬 사태는 왜 일어났을까요? 중간 관계에 있던 업체가 소비자한테 돈을 받았는데 물건을 주지 않고 본인들이 써버린 거죠. 이랬을 경우에 소비자들은, 특히 비행기 티켓 샀는데, 여행 상품을 샀는데 돈은 냈고 날짜는 다가왔는데 여행을 못 가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려면 비행기 항공권만이라도 어디서 구매를 해야 될까요? 가능하면 내가 직접 타는 항공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는 게 편리하겠죠. 안전하겠죠. 그런데 스카이스캐너는 저가 항공사들을, 아니면 뭐 저렴한 항공권을 쭉 보여는 주지만 구글처럼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를 연결시켜 주지 않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카이스캐너는 여러분이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켜셔서, 저는 구글 미러링한 제 폰이 보이시죠? 이 끝에 화면을 보시면 왼쪽에 구글 위젯을 제가 깔은 거고요. 이 구글에 제가 클릭을 했더니 구글 홈페이지가 나왔죠. 항공권 구글이라고 제가 검색해 보겠습니다. 항공권 구글이라고 쳤더니 쭈루룩 나오면서 위에는 스폰서 광고죠. 트립 어드바이스 스카이스캐너 쭉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떤 항공이죠? 구글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구글 보이시죠? 제가 크게 PPT에 만들어 왔어요. 구글. 이 화면에 들어가 봅니다. 구글을 들어갔더니 이렇게 항공편이 떴어요. 이것도 따로 앱을 깔 수는 있지만 우선은 여기서 여러분이 출발지는 제 위치를 GPS에서 잡고 있기 때문에 서울특별시로 나와 있고요. 목적지를 넣으면 됩니다. 우리는 타이베이로 가기 때문에 타이까지만 쳤는데 두 번째에 대만 타이베이가 나왔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자, 밑으로 보면 출발이 있어요. 제가 출발을 한번 눌러볼게요. 그랬더니 11월 5일 오늘입니다. 오늘부터 쭉 날짜가 나와서 밑에 아주 작은 글씨로 뭐가 나오나요? 가격이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은 검은색 글씨인데요. 유난히 초록색이 보이죠? 19, 20, 27은 초록색 글씨로 가격이 25만 7천 원, 25만 2천 원, 25만 2천 원. 오! 그런데 하루 앞에는 11월 18일만 봐도 31만 2천 원이에요. 그렇다면 3개월 뒤 1월의 가격은 얼마나 될까요? 자, 3개월 뒤는 좀 더 쌀지 볼까요? 아닙니다. 다 검은색 글씨예요. 33만 원, 43만 원, 37만 원. 그럼 6개월 뒤를 볼까요? 5월입니다. 5월도 26만 원, 27만 원, 34만 원, 여러 가지 가격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초록색 저렴한 거를 골라야죠. 자, 19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도착하는 날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도착 날짜를 제가 일정상 저는 토요일 날 와야 되겠어요. 26일 날 오면 더 저렴한 거 알지만 제 일정이 23일이기 때문에 23일 토요일 날 오는 걸로 해서 밑에 파란색 확인을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중간에 우리는 PPT 화면에서 날짜 선택을 했고요. 짠! 여기서 검색을 눌렀더니 이 PPT와 같은 화면이 나오겠죠. 자, 여기서 좀 다른 게 있어요. 먼저 볼까요? 날짜 똑같습니다. 19일, 23일 같고요. 추천과 최저가에서 최저가가 저는 27만 2,232원이에요. 그런데 PPT는 제가 어제 만들었거든요.
272에 27만 2천, 122. 숫자가 왜 다를까요? 매일매일 환율 다르고요. 유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항공권이라도 가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주 들어가서 보면 좋겠죠. 제가 PPT 화면으로 만든 거 19일 오전 9시 40분 비행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더 저렴해졌어요. 보이시나요? 28만 7,100원이고요. 어제 제가 찍어놓은 거는 30만 7천 원이네요. 자, 28만 7천 원을 제가 클릭해 보겠습니다. 선택. 그랬더니 인천에서 타이베이까지 가는 거 골랐고요. 그러면 도착편 타이베이에서 돌아오는 거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쭉 봤더니 어떻게 나왔을까요? 출발과 도착 항공권을 정했더니 밑에 화면으로 이코노미 가격 하면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신호등이 보이는데 이 신호등에서 초록색의 화살표가 있어요. 27만 2,232원이 저렴합니다. 평소보다 7만 6천 원 더 저렴하다고 나오네요. 자, 제가 이 화면을 밑으로 쭉쭉 당겨 보겠습니다. 무료 기내 수화물 1개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고요. 이 티켓을 살 수 있는 창구가 어디 있냐면 진에어 예약되어 있죠. 밑에 항공사 이 표시가 진에어 항공사를 직접 통해서 산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아고다에서 예약을 하면 더 저렴해요. 27만 2천 원. 초록색이죠. 그런데 항공사에서 직접 구매하면 얼마예요? 28만 7천 원이에요. 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고다에서 예매하시겠어요? 진에어에서 예매하시겠어요? 물론 아고다는 믿을 수 있는 굉장히 큰 회사이고 저도 자주 이용하고는 있습니다. 호텔도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하지만 저는 항공권만은 진에어에서 예약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여행은 인생과 같아서 계획한 대로 다 안 되더라고요. 분명히 나는 갈 거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뭐 태풍이 오기도 하고 문제가 일어나기도 하고 혹은 정말 어이없이 제 영문 이름을 잘못 기입을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정말 많은 변수가 있었을 때 해결하려면 어떨까요? 아고다를 통했다? 그러면 아고다에 전화해야 되겠죠. 여러분이 아고다에 이메일을 쓰시거나요. 이메일, 전화, 여러분 생각보다 당황한 상황에서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네요? 아무래도 바로 다이렉트로 연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 때문에 스카이스캐너 말고 구글을 추천드립니다. 스카이스캐너에서는 저렴한 항공권을 똑같이 구글과 똑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뭐 아고다에서는 얼마가 나오고 익스피디아에서도 27만 7천 원에 살 수 있고 다 보여주지만 항공사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항공사에 예약할 수 있는 구글을 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에어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진에어를 클릭해서 자, 이 구간이 나와 있어요. 제가 아까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꿀팁에서 제 항공권 앞뒷 날짜를 보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11월 19일 날이 얼마죠? 12만 200원이에요. 앞날은 13만 200원이고 뒷날은 15만 5천 원. 오, 다행히 앞뒤보다 제가 가는 날은 저렴했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석을 저는 클릭을 했고요. 그렇다면 밑에 돌아오는 편 여기 보이시나요? 핸드폰 미러링에서 돌아오는 편 한번 클릭해 볼게요. 타이베이에서 12시 40분에 오면 너무 괜찮네요. 자, 일반석을 골랐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토요일날 비쌌지만 우리가 전날 제 일정상 토요일을 선택했잖아요. 만약에 하루 전 22일날 왔으면 19만 6천 원을 냈어야 됐어요. 그리고 24일날 왔으면 22만 6천 원이 되는 거죠. 토요일날이 오는 게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오, 럭키 비키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검색을 다 통해서 이제 탑승객 정보만 입력하시면 돼요.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회원이냐 비회원이냐. 제가 뭐라 그랬어요?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면 이때는 회원가입을 하시는 게 좋겠죠.
내가 진에어에 티켓을 사서 이용할 때 그냥 사서 끝이 아니라 이 앱을 통해서 한 번 더 열 수도 있고요. 진에어에게 연락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회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훨씬 빠르고 네, 쉽게 연락이 가능하기 때문에 회원 가입 추천드리고요. 이제 구매까지는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원 가입하고 신용카드를 넣어서 뭐 결제를 하면 네, 구매가 되는 것까지 확인할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항공권에서 보면 가격 추정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이 회색을 파란색으로 해놓으면 이메일로 관심 있어 하시는 뭐 항공권이 더 저렴해졌습니다. 얼마입니다. 이런 이메일이 계속 와요. 광고성과 함께. 그거를 받겠다고 한다면 요 파란색, 회색을 파란색으로 만드시면 되는 거였고요. 자, 여기서 오는 편과 가는 편 여러분이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옵션에서 진에어에서 항공사로 결정하시는 게 제가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 문제가 생겼을 때 컨택하기 쉬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쭉 결정해서 들어왔을 때 30만 7천 원이 처음에 여러분이 구글에서 검색했던 가격이 되는 것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어떠신가요?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 어렵지 않죠? 스카이스캐너도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스카이스캐너보다 구글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항공권을 해당 항공사에서 구매하십사 하는 부탁 때문이죠. 얼마 전에 일어났던 티몬 사태도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 고민거리가 생겨요. 지금 타이베이 같은 경우는 비행 시간이 3시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뭐 비행 그 항공 기간의 가격 차이가 크지가 않은데 만약에 유럽이나 미주처럼 먼 거리를 갈 때는 항공사별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항공사에 직접 예매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뭐 아고다나 부킹닷컴이나 뭐 다른 여행사를 통하는 게 나을까? 이거는 여러분의 판단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실수 없이 조그마한 조건들도 다 꼼꼼하게 읽으시고 그래도 내가 2, 30만 원 혹은 10만 원, 20만 원 더 저렴하게 세이브할 수 있다면 그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용할 항공권이 단거리냐, 장거리냐에 따라서 항공사에 직접 예매를 하시는 거를 저는 이제 단거리인 경우는 추천을 드리고요. 장거리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다면 구글에서 검색하시고 항공사 직항보다 직접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어서 나는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이게 좋다 한다면 그런 항공사에 구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이제 항공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한 번에 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한 번, 두 번 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항공권 예약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글을 통해서 예약을 하시고요. 검색하시고 구매까지 하시면 되겠죠. 그 전에 저렴한 항공권은 어떻다? 내가 정한 앞뒷 날짜 가격을 확인하면 좋다. 저렴할 수 있다. 간혹 비싸기도 하지만 또 하나 웬만하면 티몬 사태도 있고 하니까 항공사 공식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십사 제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거는 티웨이 항공을 이용할 때 환불 규정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깨알 같은 글씨지만 우리가 모르면 손해보는 경우죠. 자, 빨간 밑줄 보겠습니다. 항공권 운임과 부가 서비스 항목별 환불 규정이 상이하니 다르다는 얘기죠. 운임 규정 및 환불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있더라도 비싼 값에 티켓을 구매하신 분들은 환불이나 뭐 교환이나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렴한 티켓을 샀다면 그거에 대한 네, 여러분의 이런 자잘한 조건들도 잘 챙기셔서 문제점이 있더라도 내가 알고 있구나. 모르고 당하면 기분 나쁘지만 여러분이 스스로 챙기는 게 좋겠죠. 또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신 경우 해당 여행사에 환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티웨이 항공을 여러분이 타신다고 해서 티웨이 항공사에 직접 구매하신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 제기는 어디다 하라고요? 여행사에 하라고요. 그런데 여행사가 주말에 문을 닫는다?
급하게 연락 취할 수 없고요. 태풍이 왔다? 나 너무너무 급하고 한데 연락 안 됩니다. 그래서 항공사 추천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능하시겠죠? 혼자서 비행기 예매 가능합니다. 천천히 하시되 끝까지 자잘한 글씨까지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호텔로 넘어가 볼까요? 짠! 자, 이제 호텔입니다. 아, 여기 호텔까지만 해도 여행 일정의 절반은 다 한 거예요. 그죠? 비행기 있죠? 호텔 있죠? 그러면 가서 즐기기만 하면 됩니다. 자, 호텔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은 호텔 체인 및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 같은 경우는 아코르 회사의 밑에 큰 글씨 보이시나요? 이비스 스타일 이비스 여기 컴팩트하고 중저가 호텔이에요. 의도치 않게 제가 저렴하고 편리한 호텔을 찾다 보니까 이비스를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사용해 보니까 좋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대학생 도미토리 같기도 한데 가격은 저렴하고 교통편도 편리한 곳에 있고 그래서 이비스 스타일을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요. 이비스랑 관련 없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비스가 비쌀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비스 옆에 호텔이 또 있습니다. 그런 호텔을 후기를 읽어보고 괜찮다? 그러면 그런 호텔을 묵으시는 게 좋겠죠. 이런 대형 체인점에서 호텔을 세웠다는 것은 이용객이 충분히 많고 타당한 지역이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체인 및 브랜드 막 럭셔리한 호텔 가면 좋겠지만 이걸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호텔 체인점이 있는 곳이라면 주변에 있는 다른 호텔을 찾아보시는 게 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호텔 이외에 공유 숙박 많이 이용하시죠? 이거는 굳이 적지 마세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여러 나라에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하시는 에어비앤비 예, 사용할 수 있고요. 이때 주의할 사항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도 몇 번 이용해 본 적은 있는데 호스트의 프로필을 보고 정말 믿을 만한지 후기가 정말 많이 달려 있는지 확인을 하신 후에요. 좋은 후기를 읽어야 할까요? 나쁜 후기를 읽어야 될까요? 뭐라고요? 나쁜 후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좋게 써요. 하지만 정말 기분 나쁠 때는 사실적으로 써요. 정말 이를 갈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막 이러시면서 저도 후기를 잘 남기지 않는데 나쁜 거에 관해서는 꼭 남겨요. 왜냐하면 저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람들이 나쁜 후기를 남기는 거지 뭐 악한 감정으로 남기진 않기 때문에 저는 후기는 나쁜 거 위주로 읽고서 이 사람한테는 나빴지만 나는 뭐 수용할 만해 하면 그 호텔을 결정을 하는 거고요. 이 사람이 말하는 포인트가 내가 정말 참을 수 없는 부분이야 한다면 그 호텔은 패스합니다. 그래서 후기를 꼼꼼히 읽어보시고요. 이런 공유 숙박의 단점은 관광지에서 멀리 떨어진 경우도 많다라는 거기 때문에 위치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텔이 아니다 보니까 시스템이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고 호스트가 요구하는 상황이 굉장히 다양하고 독특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예약 사이트가 있는데요. 부킹닷컴이 세계적으로 가장 크고요. 그 다음에 아고다가 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있고요. 중국에 특화된 트립닷컴이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라쿠텐 트래블이라고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저렴하거나 마음에 드는 걸 통해서 호텔 예약하시면 되는데 트립닷컴은 좀 오버부킹이 많은 편이에요. 어떤 예를 들자면 10명이 이용할 수 있는데 12명을 받아요. 왜? 2명은 안 올 것 같거든요. 그랬을 때 문제가 됐을 때 대처도 좀 느리더라고요.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은 없지만 친구의 경우에 트립닷컴의 문제점을 좀 많이 제가 컴플레인을 들은 적이 많아서 트립닷컴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호텔 예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뭐 부킹닷컴, 아고다 이런 것들은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중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호텔 예약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구글 지도가 필요합니다. 구글 맵이 없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꼭 로그인 회원가입하세요. 이거는 꼭 회원가입을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을
즐겨찾기에 저장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내가 꼭 가야 될 호텔을 저장해 놓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서에 주소를 쓸 수도 있어요. 전화번호를 찾아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회원 가입 후 저장하기를 활용하십사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저도 핸드폰에서 화면 끝에 보이시죠? 제 핸드폰이 켜져 있어 미러링으로 보이고 있고 구글맵 지도를 클릭해 보았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 지도는 제가 타이페이로 열어놨는데 타이페이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어떻게 어느 지역의 호텔을 잡을지 걱정되지 않으세요? 이럴 때 좋은 방법은? 그렇죠. AI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AI에게 여자 혼자 묵기에 안전한 지역 혹은 호텔을 추천받으시면 되겠죠. 제가 로열 인 타이베이 난징이라는 호텔을 추천받았어요. 지문이 위에 잘렸는데요. 저는 여자 혼자 숙박하기에 안전한 곳으로 예산을 10만 원을 했는데 그래서 자 다시 핸드폰으로 제가 지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로열 인을 쳐보겠습니다. 로열 인 타이베이 린센 그 다음에 난시 두 가지가 뜨더라고요. AI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난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린센도 있고 난시도 있고 그런데 두 곳 다 제가 볼 때는 교통이 편리하고 나쁘지 않고 두 호텔 거리도 가까웠었어요. 그래서 저는 린센을 한번 먼저 클릭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 타이베이 중산구에 있고요. 로얄 인 타이베이 린센이라는 호텔을 구글 지도가 찾아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예약 가능 여부를 눌러야 되는데 보이시나요? 마우스가 동글뱅이 만들고 있죠? 여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예약 가능 경우 제가 체크인 날짜를 11월 19일로 만들었고요. 체크아웃 날짜를 11월 23일로 했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인원은 2명으로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2명 옆에 삼각형을 눌러서 3명, 4명 조절 가능하고요. 빼기 표시를 눌러서 2명, 1명 이렇게 조절도 가능해요. 원하는 숙박 인원을 한 후에 완성을 누르면 되고요. 체크아웃 날짜도 누른 후에 24일, 25일, 26일 원하는 대로 변경한 후에 완료를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비행기 티켓을 23일로 설정했으니 체크아웃 날짜도 23일로 설정한 후에 완료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체크인, 체크아웃 인원까지 다 되었는데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특가라고 해서 스폰서입니다. 추천 옵션 122,924원. 밑에 똑같은 호텔이 가격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고다를 주로 많이 사용하는데 저렴한 걸 많이 찾아주더라고요. 한번 눌러볼게요. 아고다를 눌렀더니 아고다 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아고다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다? 아고다로 넘어가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회원가입을 하지 않고도 호텔은 예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내가 호텔 예약했던 거 혹시 잘못한 건 없을까? 문제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아고다를 통해서 예약을 했으면 그 회원가입이 되어 있을 때 나의 기록을 찾기가 훨씬 쉽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아고다나 부킹닷컴 여러분이 검색하는 것 모조리 회원가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가 쭉 알아본 후에 정말 필요로 하는 한 곳, 내가 이곳을 통해서 예약을 하겠다 하는 곳 하나만 회원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로얄 인 타이베이 린센을 봤는데요. 자녀 객실이 한 개 나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클릭. 지금은 구글 맵에서 아고다로 넘어온 상황이고요. 자, 화면을 쭉 올려보겠습니다. 후기가 8.4, 6,249건이 있는데 이 중에서 8.4 점수를 받았으면 10점 만점에 8.4니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이용 후기
여기 보면 태극기가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후기를 굉장히 신뢰합니다. 굉장히 꼼꼼하게 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위생이나 먼지 청소에 대해서 좀 예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좋은 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깔끔하고 깨끗하여 이런 후기 있으면 전 믿고 네,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후기도 굉장히 만족스럽고요. 정말 중요한 거, 예약 무료 취소 가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항공권도 매일매일 가격이 바뀌었죠? 호텔도 매일매일 가격이 바뀝니다. 그러면 무료 취소 가능으로 여러분이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무료 취소 마감 전날까지 다른 호텔을 쭉 찾아봐서 비슷한 호텔인데 가격이 더 저렴해. 혹은 같은 호텔이 더 저렴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예약 무료 취소하십시오. 또 하나, 여행은 인생과 같아서 마음대로 안 되고 꼭 수정해야 될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예약 무료 취소 필수입니다. 대중교통 550m 괜찮죠?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위치 평가는 아까 우리가 지도에서 보고 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서 모든 객실 보기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객실을 보면 저렴한 숙소부터 보여주거든요. 이 화면에서 보면 방의 크기는 20제곱미터라고 하고요. 최대 성인이 2명 들어가고 아동 1명은 5세까지 무료 투숙 같이 투숙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 사항이 뭐가 있는지 볼까요? 더블 베드가 하나고요. 시티뷰랍니다. 금연 시설이고요. 샤워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욕실 안에 있는 거는 뭐 샤워부스, 세면도구, 청소용품 뭐 이 등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12만 243원으로 성인 2명에 조식은 이용 가능하지만 이건 추가금을 내는 거고요. 예약으로 취소 가능한 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기 한번 눌러볼게요. 아고다에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요? 무료 취소 맞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무료 취소가 언제까지 가능한지 쭉 내려보면 스탠다드 더블룸이고요. 대박 할인 상품이고요. 후지불 옵션 선택 시 객실 요금은 11월 15일 날 자동 결제합니다. 이거 선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가격은 이 사이트에서 보여주는 최저 가격이에요. 그런데 추후에 결제한다? 그러면 그 사이에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가격이 변동돼서 그 가격으로 결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무료 취소 다음으로 기억하실 거 두 번째, 즉시 결제입니다. 후불 결제 절대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약 취소가 언제까지 가능하느냐? 11월 17일까지입니다. 16일 자정 전까지 23시 59분까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룸을 예약을 한다면 알람을 해놓죠. 언제까지? 11월 16일까지요. 16일 오전 7시 뭐 이런 식으로 호텔 예약 취소 가능. 이렇게 여러분이 설정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중요한 거 뭐라고요? 무료 취소, 즉시 결제 두 가지는 꼭 잊지 마세요. 자, 여기 나오죠. 결제 시기가 있습니다. 15일 날 결제하라고 벌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크가. 근데 우리한테 유리한 건 뭐라고요? 지금 결제라고요. 왜냐면 부담 없이 예약하세요라고 여러분을 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제하시고 나중에 가격 여러분이 뭐 변동사항이 있으면 취소하고 새로 하시면 되겠죠. 지금 결제하기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투숙객 정보 확인하시고요. 이 메일로 여러분이 확정 메일을 받기 때문에 메일 주소가 맞는지 꼭 확인하세요. 제가 실수로 메일 주소를 틀린 경우가 있는데 갑자기 여행 일정을 변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제 메일에 이 확정서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호텔에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투숙객 정보에서 이메일 주소 잊지 말고 꼭 확인하시고요. 수정을 원하시면 밑에 수정하기 누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에서 모든 항목에 동의합니다를 누르시고 특별 요청이 있는데 저는 조용한 객실 원합니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추가 요청 사항이 있으면 영어나 중국어, 대만어, 간짜채로 넣으면 되겠죠. 입력을 하면 되는데 나 영어 못하는데 중국어 못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4차에 여러분이 번역기 배우시면 그 번역기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요청사항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호텔에서 요청사항 잘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 것 같죠. 네. 하지만 저는 금연 혹은 조용한 방 이 정도는 꼭 다시 한번 넣는 편입니다. 왜? 혹시 알아요? 정말로 더 좋은 방으로 줄지. 자, 그리고 나서 체크인을 위한 시간을 정해도 되는데요. 여러분이 이미 항공권을 사서 12시 몇 분쯤 해서 뭐 시내까지 가면 늦어도 1시, 2시겠죠. 하지만 체크인 시간이 뭐 2, 3시가 넘어갈 테니 원하시는 대로 미정을 두셔도 되고 아니면 시간을 정하셔도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전액 가능한 안심 옵션이 있다라는 것,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최초 요금은 48만 원이었지만 할인받아서 밑에 포함된 게 뭐 있죠? 세금 5%, 봉사로 10%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돈으로 48만 원이라는 거. 마지막 단계까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시계 보이시나요? 00 15분 54초. 이 시간 동안은 이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뭐 하다 보면 이 시간을 넘긴다 가격이 변동될 수 있어요. 떨어지면 감사하지만 오르면 억울하겠죠. 그래서 회원 가입하시고 항상 카드를 같이 연동시켜 놓는 게 좋습니다. 여행을 자주 다녀서 호텔 예약을 한다고 하면 이 사이트에 제 카드가 연동되어 있다면 저렴하게 나온 방을 바로바로 결제할 수 있겠죠. 자, 저는 무료 와이파이를 선택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떴고요. 이제 예약하기를 누르는 순간 결제가 됩니다. 자, 복습입니다. 호텔 예약할 때 여러분이 구글 맵에서 호텔을 검색하신다고 했죠. AI에게 안전한 지역을 물어서 특정 호텔을 찾았다면 그 호텔 먼저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그 호텔이 나에게 딱 맞지 않다. 그러면 그 호텔 주변을 찾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 지도 보이시죠? 지금 제 핸드폰에서 구글 맵이 켜져 있는 상태예요. 이 중에서 여러분이 호텔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가지 호텔이 지도에서 쭉 보입니다. 가격도 되게 다양하게 보이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하나를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호텔이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보이시나요? 제 마우스가 동글동글 돌아가죠. 이게 필터입니다. 필터가 여러분이 원하는 조건을 넣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요. 필터를 눌렀더니 제가 정했던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인의 숫자를 2, 옆에서 3으로 4로 올릴 수도 있고요. 2, 1 낮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날짜와 인원을 정한 다음에 숙박의 유형을 볼게요. 숙박의 유형이 호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케이션 렌탈스가 있는데 이거는 공유 숙박을 얘기해요. 저는 공유 숙박보다는 호텔을 원하기 때문에 호텔을 클릭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찾은 내용을 보여줄 때 가격으로 낮은 가격 호텔을 먼저 보겠느냐, 낮은 가격 순으로 쭉 보여줄까, 아니면 내가 그 지정한 필터에 관련이 더 잘 맞는 호텔을 보여줄까 해서 저는 관련성을 선택을 합니다. 낮은 가격이 항상 정답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가격을 파란색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나요? 파란 점이 움직이죠? 저는 이렇게 비싼 호텔을 원치 않습니다. 저는 25만 원까지 맥시멈이기 25만 원까지이기 때문에 23만 3천 원에 멈췄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평점. 최소한 4.0 이상을 원합니다. 고급 호텔이 아니어도 되는데 삼성, 4성, 5성 이렇게 호텔 급을 우리가 나누잖아요. 저는 3성이어도 되고 2성이어도 돼요. 하지만 평점은 좋아야죠. 깔끔하고 기본적인 시설이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4.0으로 하고 호텔 등급에 있어서는 모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의시설 중에서 제가 꼭 필요한 거는 무료 와이파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딜 가죠? 타이베이. 더운 지역입니다.
저는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에어컨이 꼭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에어컨이 정말 많은데요. 에어컨이 없는 나라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이베이에서는 무료 와이파이와 에어컨을 선택을 했고요. 실내 수영장 혹은 수영장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것까지 넣으면 호텔이 많이 줄겠죠, 후보가. 그래서 두 가지만 넣었습니다. 무료 와이파이, 에어컨. 그리고 나서 제가 처음에 호텔 브랜드를 말씀드렸죠. 힐튼, 뭐 하얏트, 뭐 아코르 다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 호텔에 멤버십을 가입하신 분들이 있다면 포인트를 쌓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료 숙박을 이용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내가 원하면 뭐 메리어트를 원하면 메리어트를 클릭하면 메리어트 계열의 호텔을 쭉 보여줄 테고요. 이걸 선택하지 않으시면 모든 체인점의 모든 브랜드의 호텔을 보여주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맨 아래에 있는 적용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호텔이 보입니다. 평점은 보이시죠? 4.0 이상이고요. 날짜는 11월 19일부터 23일이고 성인 2명. 그리고 이 호텔 여기서 변경도 돼요. 호텔로 하겠느냐 아니면 공용 숙박으로 하겠느냐 여러분이 선택해서 수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대로 호텔로 했고요. 가격보다는 관련성으로 본다. 최대 가격은 나는 23만 3천 이상은 못 내겠다. 하룻밤입니다. 그 다음에 브랜드는 상관없다. 최고 평점. 무료 와이파이 외에 한 개 더 저는 에어컨을 선택을 했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정한 필터에 맞는 호텔이 적합순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순위대로 쭉 보시고 그러면 사진을 다 믿으면 안 되겠죠. 사진과 함께 옆에 가격 내지는 요 4.4 평점, 요 밑에 4.1, 4.2 요런 걸 보고 여러분이 요거 마음에 드는데 4.1인데 가격도 83,000원 너무 괜찮죠. 그러면 예약 가능 여부를 눌러봅니다. 자, 그랬더니 역시나 쭉 가격대가 보이는데 어디가 제일 싼가요? 아고다 83,807. 역시 아고다가 제일 싸네요. 혹은 여기 보면 여러분 이 해당 호텔 공식 사이트예요. 이 공식 사이트 가격하고 아고다하고 가격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거의 없죠. 이럴 경우 여러분은 공식 그 호텔에 예약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더 안전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고다를 통해서 많이 그 호텔을 예약을 했기 때문에 저는 쿠폰이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고다에 뭐 많이 이용한 사람이다 그러면 혹시 모를 쿠폰이 있을지 모르니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렇지 않다. 가격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러면은 당연히 호텔에다 예약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어떤가요? 어려우세요? 찾기가 어렵죠. 선택이 어려운 거지 예약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다시 복습으로 보여드렸고요. 아까 봤던 그 창입니다. 무료 와이파이하고 저는 에어컨을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은 여러분 취향에 맞는 네, 필터를 적용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찾았던 호텔 중에서 이 호텔이 아고다와 뭐 호텔스닷컴, 부킹닷컴이 다 있었는데 아고다를 통해서 이런 호텔을 찾았다 하는 걸 보여드렸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약까지 가면 호텔은 끝납니다.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거 정리하고 끝내야 되겠죠? 구글 맵에서 지도입니다. 일반 구글에서 찾으셔도 되지만 맵이 편해요. 저장하기를 꼭 눌러서 예약 앱을 통해서 예약하시면 된다. 또 하나 필터를 적용하셔야 된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내 취향에 맞는 내 예산에 맞는 호텔을 손쉽게 빠르게 찾을 수 있다. 가격, 평점, 등급, 편의시설, 브랜드 이런 걸 다 넣으시면 되는데 필터의 조건이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겠죠. 후보자가 많아지니까요. 그런데 저는 1순위로는 4.0 이상, 평점 4.0 이상은 꼭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등급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근데 고급 호텔을 원하시는 분들은 4성급, 5성급을 선택하셔야지 그 아래에 저가
호텔들은 많이 안 보이겠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취소 가능을 꼭 선택하십사. 그리고 취소 가능 날짜를 잊지 말고 다이어리에 저장하시고 알람 설정하셔서 그 전에 다른 저렴한 호텔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또 내가 호텔을 예약했다면 그 호텔에서 컨펌 메일이 왔는지 내 메일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십사. 어려운가요? 아니에요. 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즉시 결제를 꼭 선택하세요. 나중에 결제는 가격 변동이 꽤 많습니다. 어떤 쪽으로? 저렴한 쪽으로, 비싼 쪽으로, 비싼 쪽으로요. 자, 호텔 예약 정리 요 마지막 페이지만이라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 번 찾아보세요. 자주자주 찾아보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2차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